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범의 시사 토크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보이고 들리는 것보다 더 깊이 분석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동안 일어났던 일들 중에 사실 다른 건 다 늘상 일어난 사건들이니까 이제는 또 하도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으니까 이제 국민도 이제 면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들어서서 이제 헌법 개정을 하자고 몇몇 의원들이 이렇게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헌법 개정을 하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한 10여 년 전에도 헌법 개정하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잘 되지가 않았죠. 지금의 현행 헌법이 사실 87년도에 된 헌법인데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헌법을 너무 누더기처럼 자꾸 바꾸는 말이 많은데 오히려 참 신기하게도 87년 이후에는 그 헌법이 개정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30년이 엄청 오래됐네요. 예, 개정할 때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의 습성이 자꾸 조금 오래되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인식이 자꾸 줘서 그런데 사실 외국 선진국의 경우는 200년, 300년 헌법 그대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행 헌법은 이렇게 오래 생명력을 이어오는 것은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누가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한 건데요. 저희 세대들이 지금 특히 1987년도 그때 이제 60 항쟁인가 하여튼 직선제 데모를 많이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우리가 4.19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민중 운동도 있고 그랬지만은 사실상 성공했다고 된 역사에 기록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4.19도 있었지만은 그때도 결국은 이제 5.16에 의해서 번복이 됐고 근데 이제 87년도 그때 헌법은 결국 우리 역사상에서 보기 드물게 우리 국민이 싸워 이겨서 만들어낸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의 의미는 상당히 큰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불과 한 세대 지났다고 해서 시대에 따라 바꿔야 한다 하고 몇몇 의원들이 네. 설친다고 하면 너무 심한 말이 되겠지만은 그런 거는 정말 이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거리에서 진짜 한참 직장일에 열심히 일을 했어야 할 젊은 시절에 넥타이 매고 체류탄 마시면서 시내에서 싸웠던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헌법이 개정됐을 때 약간 좀 그런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어떻게 바뀔 수도 있다는 그렇죠. 국민들이 바꿔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어떤 불합리한 걸 이렇게 바꿔달라고 호소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자꾸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바꿔야 한다는 게 그건 일단 의심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개정에 가장 이제 내세운 게 뭐냐면은 4년주임제로 바꾸자 이건데 아니 4년주임제를 우리가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계속 6년 무조건 연임제도 했었고 그런데 정권 연장은 그런 거에 독재 정권이 너무 연장이 되고 그리고 그런 이제 현직 대통령이 자꾸 또 집권 연장하려고 하고 그런 게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연임제를 주장했던 걸로. 그러니까 그런 게 연임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임기가 너무 짧다는 건데 글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집중적 권력 지난번에도 했듯이 대통령보다도 이제 국회가 헌법상 상위 기관으로서 국정의 연속성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꼭 대통령, 청와대에서 예우를 받는 대통령 자리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최근에 현행헌법상에서도 일단 집권당이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정권 재창출 음모, 선거 부정 음모 이렇게 말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쉽게 이제 승복하지 않는 나라가 아직도 있죠.
아, 이런 상태에서 그래 또 연임제가 돼가지고 현직 대통령과 또 야인 후보와의 또 그 대결이 있으면은 이거 뭐 뻔합니다. 뭐야 또 그냥 정권 재창출은 뭐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하죠. 지금은 같은 정권이라도 이제 바뀌면은 네. 그래서 계파가 다르니까 네, 그게 덜하지만은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은 뭐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자꾸 헌법 개정한다고 그런 건 저도 믿어지지 않고 진짜 김 선생님 말씀대로 네. 뭔가 좀 다른 생각이 있지 않을까. 아, 그러지. 근데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연임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임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연임제를 하려는 이유는 4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정책이라는 뜻을 일반적으로 펼치기 좀 부족한 연수이기도 뭐 하고 해서 그렇다고 그런 거 이렇게 아니에요?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뭐 재왕적 대통령이 문제 있다 해서 솔직히 지금은 권한도 많이 국회를 넘어가서 국회가 노동법 같은 것도 다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마음대로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노무현 대통령도 수도 이전 마음대로 못했고 다 국회가 다 하고 지금도 지금 상태에서도 계속 또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 임기가 너무 짧아서 뭐 소신대로 못한다. 이건 모순이죠. 이건 대통령은 그리고 들어와서 3, 4년 연수 기간을 갖고 연습해서 하는 게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대통령은 충분히 능력 검증된 사람들이 임기 취임하자마자 일을 해야 될 자리지. 그걸 뭐 연습해서 하는 자리. 미국이 그런 제도 가졌다고. 아니 미국과 다른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앞으로 다룰 얘기 중에 하나도 있지만은 그 제도 중에 자꾸 미국 구실 잡아가지고 이게 제도 바꿔가지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건 또 이제 본론에 들어갑시다. 미국은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도 예예예. 이렇게 하자. 그거 핑계 많이 된 게 있는데 아직 우리가 이게 소문이 길었지만은 소문도 네.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함께 진행자인 김선호 씨가 오늘 네. 더욱더 화사하게 이제 예. 발언하셨는데 점점 더. 근데 그동안 어떻게 또 특별한 감회 같은 것도 있으신지 이번 일에 대한 네, 뭐 앞으로 방송을 더 노숙하게 잘해야겠다. 이 정도 생각했어요. 그런 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잘해야죠. 그냥 그건 연습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도 그래야 하듯이 대통령이 뭐 2, 3년 연습해서 네. 한 번 더 해줍시오.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당연히 어느 직업이든지 이 사람이 저도 직장 생활 해본 사람으로서 25살에 가정 직장을 들어간 데면 한 15년 정도, 10내지 15년 되면 한 일에 완전히 능숙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되게 한 부장 정도 되면 그 자기 맡은 일에 상당히 능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러니까 한 3년간, 18년 집권 중에 3년간은 정말 경력자로서 능숙하게 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이 말이 안 되죠. 하여튼 그 현행 헌법이 30년이 다 가고 있으니까 바꾸자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는 아니고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바꿔야 할 것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더 많은데 이런 것이 정치제 이런 것 중에 제가 중요한 거를 이제 몇 개 추려봤는데 그 우리 사회에서 이런 여러 문제 중에서 근데 이 사항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여야 간에 쟁점이 안 됩니다. 참 똑같아요. 똑같이 건국이후에 시작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준비하셨겠지만 좀 이따가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또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이제 국민소금수에 의한 특권집에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바로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어느 나라도 우리가 그 역사 배우시면 다 알겠지만 왕조 초기에는 다 그냥 그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집권을 해가지고 왕조와 초기 개국공신 신하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 사람 욕심이 그냥 다 왕조는 물론이고 세습을 하고 이제 개국공신들까지도 자기들 문벌 새로 귀족을 바꾸는 거죠.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면 고려 때 이제 지식은 있었지만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 사대부가 돼서 조선의
상류층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말씀하시는 세종조 뭐 그런 거 모두 다 인정하는 그때까지 됐는데 그 이후 영종 연산군 때 왕이 잘못했어도 하여튼 중종 그 정도까지 나도 갔어요. 근데 네. 계속 세습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선조 때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진짜 이렇게 타락이 되고 네. 이게 후기로 갈수록 자꾸 부패하죠. 이런 게 이게 불행히도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혈연적으로 자꾸 세습을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애기 낳고 계속 대를 이어가면 계속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지만은 네.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모자람 없이 편하게 살다 보면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네.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심지가 약해진다고 해서 일부러 그래서 자기 이제 자식들을 강하게 키우는 기업인들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또 금수저로 태어나는 경우가 또 전부 잘못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 3대 군주에서 뭐 성공이 옛날에도 있었듯이 예? 자기의 업으로 그냥 그냥 그 젊을 때부터 이렇게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네. 그대로 이제 정치를 해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그러니까 국가 정신이 잘 세워져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됐다가 후기에 갈수록 이렇게 자꾸 부패해 갔죠. 이제 나라들이. 네. 지금 부자가 상대를 못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이런 게 우리가 자꾸 민주 하지만 민주 정치는 정말로 이제 아무나 큰 소리하고 아무나 그러는 거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 도대체 민주 정치는 뭐냐? 바로 그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왕조 시대 국가는 초기 2, 3대까지는 잘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후기로 갈수록 좀 뭐 망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네. 이런 신분제를 인정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등용에 있어서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네. 능력만으로 계속 등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정치에서 가령 그 미국이 처음 시작해서 자녀마다 대통령을 뽑는다는 거는 옛날 왕조 시대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4년마다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정당이 바뀐다면 왕조가 바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왕조 초기의 그 좋은 나라들 네. 그런 것만 계속되게 되는 거지. 그것이 민주정치의 실제 그 의도인데 목적인데 문제는 이제 민주정치 사회 하에서도 그 일단 개국 때 이렇게 어떤 상류층 네. 이렇게 국가 중추제 직위에 오른 사람들이 그걸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욕심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 스스로가 또 물론 뭐 최고의 초기 엘리트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까지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밑에 사람들이라든지 그 체제에서 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또 계속 되길 원하기 때문에. 한번 맛보면 이제 부와 권력을 쉽게 놓기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말로만 겉으로만 민주정치이지 예전에 문벌 세습 그런 것처럼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데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제도의 변경 같은 거라든지 좀 교묘한 수를 쓴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민주 정치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강요할 수는 없죠. 네. 어느 대통령이나 그렇죠.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적어도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그렇지만은 국민보다 머리 좋으니까 아무래도 거기 올라간 사람들이 국민한테 교묘한 말로 속이고 그런 방법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그런 실체를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허울 좋은 겉포장을 하고 그러니까 여야가 담합하면 국민은 진상을 모르거나 알고도 속수무책이 되어 이게 선거를 통해서도 국민은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좀 길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국민 속임수 정리한 것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단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구호식으로 읽는 거는 구호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각 정당은 국회의원 공천 기준은 담합하지 말라. 그 2번은 이제 그 사법부에 대한 그 국회 국민대의기관의 견제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3번은 교육을 평준화 철폐하라. 평준화도 다 이제 처음에 좋은
어떤 국민 평등의 원칙에서 된 것이죠. 네. 그리고 한자를 전면적으로 교육시키고 사용 제약을 철폐하라.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 다음, 그러니까 1, 2, 3, 4번 항이 있고, 그 다음 5, 6, 7, 8, 4개 항이 있습니다. 5번, 이제 발행한 지 60년이 되어가는 화폐 체계의 개혁.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 의무를 골고루 분산하라. 그리고 7번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그 살인은 이렇게 가볍게 처벌하는 나라에서 성범죄만은 가혹히 처벌한다. 이런 네, 게 있고, 저는 7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궁금하신 줄 압니다. 좀 이따가. 네. 그리고 8번은 그 특별한 항이 아니라, 이제 이들 항에 대해서 각 정당의 정책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게. 이것이 이게 바로, 담합의 증거에 네, 담합의 증거다. 이런 건 사실 1, 2, 3, 4, 6, 7번 전부 국민 생활과 앞으로 사회의 제도의 그 진행에 상당히, 그러니까 관건이 되는 건데, 네. 이것을 세 정당이 전부 똑같습니다. 물론 국민의당 어떻게 아직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네. 다른 당도 물론 새로 태어났으니까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전에 그 양대 정당과 심지어 진보주의 정당이라는 쪽에서도 다 똑같았습니다. 그 전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서로 여야 대해서 대립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입을 대립하지가 맞춘다니 않죠. 좀 신기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전 각 정당 국회의원 공천 기준을 담합하지 말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드린 내용이 허울 좋은 청년 여성 공천 할당으로 네. 그렇게 정치인 가문의 발탁을 유리하게 했다. 꼭 정치인뿐만 아니라 어쨌든 재벌이나 기득권층의 친인척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건 그래요? 김수엽 씨는 분명히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청년 여성 공천 할당의 취지 중에 하나는 이런 또 세습의 정치인이 아닌 정말 어떤 새정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신선한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일단 보여지는 게 사회의 주류라든 저기 중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네. 중년 남성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정치의 흐름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 청년 여성 비교적 사회 중추적으로 네. 나서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넣자는 건데 근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어떤 진보주의 정치는 어쨌든 간에 세상을 바뀌고 좀 더 세상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천하는 걸 좀 더 앞서 따라가고 이 정치 입장에 봤을 때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정계 진출에 좀 불리한 청년 여성을 네. 많이 진출하자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진보주의 정당이 이런 걸 주장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이라는 측에서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청년 여성한테 여성까지 반대는 안 되겠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보편적인 여성의 사회 진출은 이게 네. 정치인이란 게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신망을 차츰차츰 쌓아서 되는 건데 어떻게 갑자기 청년이나 여성을 발탁할 수 있느냐? 할당하더라도 조금 작게 한다든가 네. 차근차근히 하자 그런 식으로 서로 논쟁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 지금 정당은 자기네들끼리 하고 한 30%가 아니라 50%까지도 네.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까지도 50% 청년 여성 공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수적인 정당은 10%나 그 정도를 하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이 선택하면 되거든요. 근데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보수 또한 시대의 흐름상 이런 흐름에 동의를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럼 공감을 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돼야 한다 그런 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네. 지금 이런 제도가 된 것도 벌써 오래됐고 그리고 그런 각 정당의 관행도 아니고 그 비례대표 순번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그냥 아예 그냥 그 강제 선거 법으로 그냥 굳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은 각 당의 공천이 똑같아. 진보 정치, 보수 정치 약간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건 당연한데, 각 당은 다 똑같이. 그리고 국민은 이거에 대해서 선택권이 없어요. 어느 당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느 당 쪽이 옳다. 그거에 대해서
그 선택권이 없고, 그리고 진보, 그리고 상대적인 보수 정당이 이것을 쉽게 합의한 이유가 또 추측이 되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이유일까요? 예, 그러니까 말로는 그러니까 중년 남성 그런 사회적인 경력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술 마시면서 자기들끼리만 이제 하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상 사람의 심리는 그것보다도 과거에 네. 그 왕조 문벌 정치 있듯이 네. 자신이 그것을 이어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권력과 신망 그런 걸 갖다가 네. 누구한테 주고 싶어 하냐. 굳이 이제 친구, 자기가 발탁한 후배 친구, 그러다가 최근에도 얘기하듯이 배신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결국 자기 친족, 자기 자식, 이런 네. 사람들이 알 거잖아요. 네. 결국 그러니까 자기 친족, 근데 이제 대놓고 자기 아들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 어떻게, 친척, 어떻게, 그리고 좀 믿을 만한 사람의 그런 인맥을 통해서 청년이나 여성 이쪽으로 이제 자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네. 넘겨주면은 그렇다면은 그 공천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면 될 문제지 그 청년 여성들에게 공천하다는 것 공천-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그런 이제 할당하는 거 자체가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 못 하겠는데 그거 자체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다 진보든 보수든 똑같이 너무나도 쉽게 합의한 거 그거에 깔려진 저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국민을 위한 그 정치가 아니라는 거. 네. 보수 기득권층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인척과 들에게 더 길게 봐서 자식들에게 이런 권력과 기득권을 넘겨주기에 청년 여성 할당제는 상당히 좀 편리하게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쉽게 그럴 합의를 수도 한 있다는 거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꼭 이제 청년 여성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회의원들 또한 이제 그런 이해관계라든가 세습의 그런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나요? 기존 네. 물론 그러니까 세습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다 같이 경쟁을 해서 우리 수 있을 때 되도록 그렇게 사회적 신망을 얻은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무슨 누구의 아들이다 뭐 그렇게 해서 그것이 뭐 유리할 것도 불리할 것도 색안경을 쓰고 볼 것도 없죠. 근데 이제 젊은 나이에 누구 다른 사람 같으면은 아무리 능력을 열심히 해도 그 지위에 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이제 이렇게 그 멤버 속에 그걸로 이제 그 지위에 오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다른 만약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단지 청년이나 여성이나 이런 공천이 됐다면은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보고서 알아서 투표로서 판단할 일이 아닐까. 오히려 그러니까 국민의 선거에 있어서는 청년 여성이 더 불리한 게 없죠. 그러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같은 능력이면 여성 후보를 뽑겠다. 그런 네. 국민들이 다수를 차지했고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네. 여성은 어떤 그러니까 지상의 이제 존재 자체로도 플러스 알파적인 네. 그런 위치가 있는 것 있으니까 같은 능력, 인처리 능력에서 남자가 같으면 당연히 여성이 더 우선되고 대우받아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청년이면 더욱더 젊고 신선해 보이면 더 김서준 좋아 이제는 보이고 누구 매시나? 그런데 이제 선거 자체에서는 특히 이제 불리한 건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 공천 상태에서 이런 문제는 이제 능력 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흔히들 국민들이 착각하는 게 자꾸 국회의원은 뭐 아무나 할 수 있고 그런 걸로 대표 의원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네. 우리가 이런 법률을 국회의원은 그냥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국민의 어떤 그 삶의 그 중추를 이루는 네. 법을 만드는 겁니다. 법을 그렇죠. 만드는 국민의 사람입니다. 삶을 다.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내고 네. 분석하고 필요한 법을 찾아내려면 네. 그 창의성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게 상당히 그게 필요한데 그러한 인재를 이렇게 선입감 없이 찾아낼 생각은 안 하고 네. 지금 각 기득권 정당은 어떻게 이 여성 할당 그리고 자꾸 죄송합니다. 그런 이제 할당제로 나머지를 채우고 네. 주류는 이제 자기네 그냥 믿을 만한 자기네 계속 주류.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그 바로 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거 발탁해서 쳐올라오는 거 그런 건 또 굳이 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거에서 결국은 국민 피해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입법을 안 하거나 네. 방치하는 것들이 계속 많게 되니까 국민 피해가 되는데 이거는 이런 국민 대표 자리는 복지 혜택 같으면 이렇게 모든 계층이 다 같이 나눠 가져야지만 네. 이건 나눠 가져야 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능력 검증에 의한 되어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입법 능력 같은 거는 어떤 뭐 사회적 스펙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사회 참여를 꾸준히 했는지가 기준이 더 달라야 하지 않을까 결국 그런 걸 검증받기 위해서 네. 사회운동 경력 그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는 연륜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건데 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제 단시간에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그냥 그런 상태에서 단시일에 판단한다 하는 거 그런 보기에는 이제 신선하지만 네. 그것이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인, 네. 신인척과 그런 사람들, 권력과 기득권층 그런 네. 쪽에서 바닥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현명하게 보지 않는 시민들의 그런 해안이 또 필요하겠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이제 두 번째는 평검사와 평판사를 지방의회가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거는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예로 든 거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지금 사법비리 그 문제에 있어서는 네, 그 최근에도 그러니까 정관비리 그렇게 얘기 나오지만 더 확실한 견해는 다 이겁니다. 그냥 그 전직 판검사는 변호사 못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아무 국회의원도 그런 거 발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용기가 없거나 네. 그거 발의하다간 자기의 그 지위가 위태롭고 그러니까 지위까지 거보다도 더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던질 수 있는 네, 그런 강단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미 자신의 네, 명망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직 이루는 건 이제 두렵지 않은 그런 네. 사람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안 뽑혀지도록 현재의 구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정직하고 법적으로 떳떳하다면은 그런 사법권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도 네. 당당하게 지적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먼지 안 묻은 사람 없다고 털면 자기도 나을 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좀 너무 조금이라도 세게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예, 어찌 보면 어설프게 국민을 위해서 진짜 좋은 걸 하려다가 네, 그러니까 자신의 그거 다 털려가지고 네, 또 망할 수가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 한신이 그 기어간 것처럼 옛날 고사에 지금은 몸을 낮추자 다리처럼. 더 힘 커지면 정말 개혁하자. 네, 근데 그런 기회가 나중에 오냐 하면 그렇지 않죠.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온실이 네, 걸리거나. 초선 국회의원이 이제 진짜 국민을 위해서는 이것저런 걸 개혁해야 되는데 네, 이거 하다가는 된소리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좀 더 힘이 커지면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적 그 얘기가 뭐냐면 오지가 않죠. 어쨌거나 도복이 두려워서 이제 이게 말로는 맞아요. 삼권 분립해가지고 입법, 사고, 행정이 그 서로 견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법기관에 대해서도 입법기관이 견제는 했었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는. 네. 그런데 국회의원 전부가 모여가지고 지난번에 검찰총장 하나를 탄핵했어요. 그거는 뭐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뭐 국민을 위해서 국민한테 검찰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런 거라고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그런 쪽도 다든 국정감사니 뭐 도지사 이런 쪽은 많이 그 국정감사 하는데 네. 사법기관에 대해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평판사, 평검사 일개 판검사가 잘못했을 때 국회 정부가 동원해서 탄핵하는 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네. 그럴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여자도 현재 필요 이상으로 많은 광역 기초 네. 그중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어쨌든 지금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의회의 권력이 있는데 네. 여기서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는 지방- 역할이 제대로 돌아가는 지방의회에서라도 평판사, 평검사를 탄핵하면 되잖아요. 네. 어떻게 잘못한 네. 검사에 대해서 네. 그렇게 근데 그 사법부나 검찰총장에서는 입장은 그렇죠. 잘못한 판사, 평검사 우리가 다 징계한다. 믿어달라 이거죠. 그러면 삼권분립이 왜 필요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럼 행정부나 그쪽은 왜 그렇게 더 지겹게
국정감사라고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할 거를 네. 국회의원은 왜 검찰이 자꾸 수사하고 그래요? 국회의장이 다 알아서 할 거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들의 말을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사법부만 지들이 네. 무슨 그러니까 믿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게 그러니까 좀 사실 그럼 사법기관을 제대로 감시하고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이제 국회에서도 미약하다는. 그렇죠. 이제 그것이 미약한데 그것이 국회가 반드시 또 뭐 사법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국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만드는 기관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법하고 꼭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예? 근데 일반 국민 생각으로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니까 또 법학 전공자가 낫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 문학은 국문과 전공자가 잘한다 그런 네. 생각처럼. 그러다 보니까 또 법조인 상당수가 국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로 간에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그걸 쉽사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평검사, 평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 입법이 또 이제 필요하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그것을 비롯해서 근데 그보다 그것도 하고 또 근본적인 것으로는 그 전직 판검사는 아예 못하게 하면 그게 더 좋고요. 하여튼 네, 그런 그러니까요. 그 정관예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재벌이나 그런 대기업들이 또 비리를 감추는 걸로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관예우는 이제 한국 경제를 망치는 주범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 그러고 그렇고 뭐 반대 또그 근래에도 재벌 재판이 있지만 과거에도 삼성은 네, 뭐 비리를 아주 캐겠다고 어느 변호사님이 네, 엄청나게 그냥 그걸 네, 김모 변호사님. 의혹을 가지고 막 색까지 써내고 그냥 네, 지금 했지만은 어떻게 지내실지 다 모르겠어요. 끝났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해도 된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음, 우리 뭐 김선수 씨는 K리그나 프로야구 잘 보시지 않겠죠. 저도 사실은 나이 본 스포츠는 사람이라서 잘 국내는 많이는 안 보지만 죄송합니다. 그래도 가끔 또 유럽 축구 그것도 좀 봤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그 뭐 챔피언스리그 아무개가 싸워서 어디가 우승했어요? 뭐 그랬는데 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됐냐? 그럼 진 곳은 뭐 다 퇴장하고 어떤 축구판이라든지 네, 야구판 그런 거 어디 변화가 생겼느냐? 변화 없어요. 네. 다음에 내년에 또 다시 해요. 다시 네, 리가 거기는 참 내년에 가을부터 하지만은 유럽은 네, 하여튼 우리나라도 뭐그 지난 프로야구가 어느 팀이 우승했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물론 뭐 강등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전체 프로야구판 프로축구판은 변화된 거 없어요. 내년에 또 해요. 끝났죠. 네. 다음 리그 시즌에 또 해요. 네. 그럼 못하러 하냐? 물어보는 팬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그래요. 그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법조계에서도 이제 마치 좀 리그 뭐 정규는 비정기 리그죠. 정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검찰관 쪽에서 재벌 비리를 엄청나게 하니까 네. 이것이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재벌은 말이에요. 음, 그럼 결국은 재벌은 뭐 돈을 쌓아둔 곳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네. 거기서 돈 매덕이 문제겠어요? 결국은 이제 변호사 온갖 그냥 그쪽하고 잘 아는 그리고 대부분은 또 현직 때 재벌 비리를 수사했던 변호사들 네. 그런 사람들 동원해서 또 그냥 네. 돈만 있으면 뭐 이제 상상을 법적으로. 초월하는 연봉을 네. 연봉도 아니라 성과도 아니고 하여튼 네. 그냥 그래서 괜히 돈 없는 사람만 억울하게 선보를 되는 지급하고 많죠. 하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건 뭐가 돼 있어요. 재벌의 제품들의 가격 인상으로 되고 네. 재벌 노동자들의 부담이 되는데 물론 재벌 노동자는 대부분 또 정규직화돼서 이게 괜찮지만 네. 재벌에서 또 고용을 더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이 정규직은 못하게 되고 네. 계약직 사원들만 재벌들 고용을 하게 되고 네.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재벌 비리 파헤친다는 것도 하여튼 네. 또 이런. 법조계의 리그 이런 걸로 보게 됩니다. 이거 이유 있으면 한번 좀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러게요. 네. 다음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오늘 보니까 벌써 시간이 네.
상당히 많이 지나갔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다음 3개항, 그러니까 3항부터 8항까지 좀 더, 더 하기로 하고, 근데 오늘 처음이니까 오늘 중요한 거는 이 특정 항이라기보다 이렇게 네. 국민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속임수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물론 현재 언론에서도 무슨, 시중에서도 무슨 어느 사건이 터지면 그걸 감추기 위해서 무슨 언론은 사건을 터트린다, 뭘 네. 터트린다,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와요. 네. 근데 대개 이런 건 물론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네. 근데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현재 집권 권력과 반대되는 주류 권력에서 네. 반대되는 쪽에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 근거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 않나요? 근거도 있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오를 수도 있고, 뭐 업체일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이런 이제 예측까지 흔했던 이러한 이제 국민 속임수 경각심을 일깨우자 그런 사람은 가령 지금 이 보수 정권이라면 진보 측에서 네. 이렇게 자꾸 이런 보수 정치의 그러니까 언론에 그게 네. 속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목적이 보수건 진보건 이게 네. 상관없이 제 서민들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 이게 같은 상류 집권층이지만 상대적으로 진보층이 있다. 이 사람들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네, 이제 집권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결국 국민을 위해서 네.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안 되는 것도 결국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정치가 돌아섰지만은 이 소수의 검찰이 이 다수의 경찰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이런 체제가 여태까지 모순이 되고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것이 집권한 측에서 보면 아주 편리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경찰을 일일이 다루기 힘들지만 네. 소수의 검찰만 자기 편으로 하면 네. 그냥 웬만한 사람은 다 이제 털어서 먼지 나서 다 잡아가둘 수 있고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오히려 처음에 정권 교체가 된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네. 사실상 검찰의 어떤 비리인지 어떤 잘못된 어떤 사법 피해라든지 이른바 그런 건 오히려 가장 많았거든요. 그때 오히려 그냥 굉장히 많았고 네. 그 이전의 정부 김영삼 정부에서도 있었지만 네. 그런 국민 불만이 자꾸 고조가 돼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뽑은 많은 국민의 생각은 사법 비리를 받고자 그거였거든요. 사실 노 대통령이 그 전에 경찰 수사권 독립을 하겠다 공약을 네, 하신 바 있고, 했었죠. 네. 예,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막상 이제 대통령 된 다음에 평검사와의 대화 그러면서 네. 하고 나니까 네. 평검사 대화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가 더 살아가지고 대통령은 5년 있다 그만두지만 우리는 계속한다 그런 공개 협박까지 했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때 저도 제야 사법단체 그런데 좀 사법 피해자 단체에 좀 가봤었는데 네. 거기서 그런 간곡한 호소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제발 좀 이번에는 검찰 수사권 독립 모든 권력 집중을 좀 이번에 분산시켜달라. 그것을 그렇지 않으면 네. 대통령도 진짜 네. 후임에 훗날 어떻게 되실지 모른다. 하고 정말 그야말로 검색해 보시면 아시지만 춘추 시대 네. 오월동수한테 오나라에 싸울 때 네. 오나라의 충신 오자서가 네. 오나라 왕에게 제발 이제 네. 오나라 왕은 믿지 말고 죽여달라고 네.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했는데 오나라는 왕은 그냥 걱정 없다. 오나라는 이제 무서울 거 없다. 네. 나는 중원이나 차지해서 천하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음. 결국 근데 원나라 왕이 나중에 이렇게 네. 풀었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오자서의 심정으로 네. 검색해 보세요. 네. 그렇게 시민단체가 이쪽에서도 많이 호소를 했는데 노 대통령이 듣지 않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그런 네. 변고를 당하신 거죠. 그런 그러니까 일이 있었죠. 그런 네. 일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고 아까 좀 우리가 또 우리 프로그램에 네. 또 그러니까 특징이 또 그러잖아요. 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젊은이의 어떤 선거 참여 그런 것이 순수하고 신선하고 네. 그렇고 근데 그런 생각은 많이 들죠. 세상 사람들이 젊은이면은 그렇게 보이고 젊을 때는 순수하게 세상에 정염에 물들지 않고 청춘연차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 어떤 순수했다가 노인돼서는 많이 세상이 찌들어가지고 네. 사이모를 먹어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상 또
이런 견해는 오히려 영성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존재는 젊은이나 노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그쵸. 계속 뭐 그런 흘러가는 거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세상의 그 여러 가지 풍파를 거치면서도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오히려 검증 기간이 또 필요해가지고 미국의 샌더스 후보 같은 사람도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지만 그런 식으로 뭐 여성이 청년이 이런 것보다도 이제 그 영적인 차원에서의 그 상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고요. 네, 네, 그래서 마무리를 이제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실 말씀 있으면 또 중요하죠. 뭐 이렇게 사실 뭐 진보니 보수니를 떠나서 이제 정말 이 사람들이 이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들의 어떤 직권이라든가 어떤 국민들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편의 논리인 건지를 국민 스스로가 분간할 수 있어야겠고 어떤 보수 진보 프레임을 깨고 어떤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저기 말씀 들으시다시피 이제 그 김소호 씨는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물론 뭐 지도층이라든 그런 사람은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이제 직장이라든지 현업에서 가장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도전하고 그런 층의 분입니다. 그런 분을 이제 대표해서 가장 이제 그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하는 분들한테 정말 진심 어린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수하고 더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이 주제는 워낙 중요한 거니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